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반납하고 다시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급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스닥이 1.25%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소 낙폭을 좀 키운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거기에다가 이제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재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끝나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을 해달라. 네, 지금은 공매도 금지 구간이지만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게 되는 3월 15일 이후에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재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네,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없다. 다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만원을 간다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가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9만원을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12만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높은 수치가 이게 아니라면 지금 증권사 목표 수치는 아직까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12만원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또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 이제 변화를 좀 보였습니다. 유럽도 하락을 했고, 뉴욕도 하락을 했고,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조금이지만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급락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거듭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정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신고가에서 좀 후퇴하는 그런 형태의 조정은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조정이 지나가야지 단기간에 과열됐었던 모습들도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시장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왔어. 근데 이 부분이 완전하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냥 방향이 하방으로 꽂혀버리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갔다. 이것은요 그냥 기회죠. 네, 좋은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 번 정도 나타났다.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뭘까요? 사상 최고가 이후에 살짝 조정 들어가는 거.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다우지수는 0.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하락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냥 보합, 네, 약보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25%.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전히 13,000포인트 이상입니다. 지금 13,036포인트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스닥 이 정도면 네, 튼튼하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31,000포인트. 잘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신고가가 나오면서 빵빵 치고 올라가고 나스닥이 10,000을 넘네 12,000을 넘네 이거 가지고 말도 많았던 시기인데 13,000 안착되어 있고 네,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3,000입니다. 다우지수 31,000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도 의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떠한 불안감들을 이야기했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대 또 하나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일단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내놓을 것이다. 이게 14일 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빵 하고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를 만큼 다 올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예요. 뭐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20일까지니까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 열흘도 봐줄 수 없다 그러면서 괜히 긴장을 좀 조성하는 느낌이죠.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 열흘 동안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고 막 그러면서 뭐 업무 정지 들어가고 뭐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을 두고서 내가 취임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기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약간 시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야, 이제 우리가 대장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무를 박탈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태 이런 쪽에 있을 때는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자. 뭐 이렇게 나온 게 수정헌법인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여론을 몰아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긴 했죠. 뭐 시위대를 이렇게 독려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직무 수행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탄핵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열흘 안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고 막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내용들을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서 계속 더 나가게 되면 선 넘으면 안 되겠죠.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화당이 열받죠. 공화당 정부인데 그걸 중간에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공화당이 열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원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는 블루웨이브라고 하더라도 공화당을 건드려갖고 쏙 좋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너희들 까불지 마,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라는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 뭐 그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이슈로는 그냥 경기 부양책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게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해서 1.1% 위로 올라섰다. 네. 이 장기 국채 금리죠.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다소 불안정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아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지난번에 성투사가 설명할 때 이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즉 안전 자산으로의 인기가 떨어지고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왜 왜 불만입니까? 왜 위험한 건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또 다른 부분에서의 위험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건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지금은 자금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떤 상황에 있냐면 국채 금리의 상승과 기준금리의 상승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값이 비싸졌어요. 그것은 이제 시장에 물건이 많고 돈이 적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풀게 되면 물건 가격은 다시 안정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준 같은 데서는 이제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 즉 뭐 앞으로 얼만큼 오를 것이다라는 형태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 즉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올해 안에는 뭐 금리 인상 없다, 뭐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도 않는다, 뭐 등등의 얘기로 못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 지들이 한 얘기니까 그것은 뭐 뒤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먼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연방은행 정부에서 야, 인플레이션 너무 높으니까 이걸 좀 잡아야 되겠다. 금리를 좀 인상시키자. 네. 시장에 물가가 많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좀 빼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 했나요? 네. 물건값이 비싸다는 것은 네,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좀 걷어들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물건값이 비싸졌으니까 시장에 돈을 좀 빼.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시장에 돈이 귀해지니까 물건값이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되는데 그럼 채권하고 뭔 상관인데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1%를 준대요. 근데 채권금리가 1%야. 그러면 누가 채권 사겠습니까? 안 사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금리는 1.2%로 올라가야 되는 거.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국채금리가 먼저 튀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채권금리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맞춰주는 거,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채권 뭐하러 하냐, 네, 팔고, 네, 위험자산으로 가자, 주식으로 가자. 이것이 더,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은 안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모르죠. 일단은 뭐 그런 어떤 뉘앙스를 이번에 좀 풀어낼런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뭐 백신 이런 뉴스 제목이 있었어요. 백신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계속 뭐 늘어나? 네. 백신도 듣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백신 효과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뉴스 제목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뉴스 제목이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백신은 지금 맞았고 2차 접종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어. 그럼 면역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 수 늘어난 건 그건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악재가 됐어요. 지금 모두 다 호재였는데 다 악재로 되어 있는 상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증시가 빠지면 같은 뉴스를 가지고도 호재를 만들고 악재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날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그래서 조금 빠졌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식은 방향, 네, 상승하는 쪽만 보고 그 추세만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네. 거세지는 공매도 재연장 요구에도 네, 금융위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좀 열받는 소식 중에 하나죠. 공매도 금지의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12월 정도 돼가지고 이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10월 달에 말씀드린 건가요? 이번에는 연장 없습니다. 이제는 3월 되면 무조건 공매도 풀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1년 정도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투자를 좀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좀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시세 차익과 공매도 같이 먹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막혀 있다 그러면은 한쪽 방향만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꼭 그러면 정부가 외국인들 편만 드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모르죠.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정부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일단 시장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를 가지고 지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법제를 시키겠다, 법을 강화시키겠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1,000억 원 수익에 뭐 한 70억 벌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강화한다. 1,000억 원 수익 내고 300억 벌금 낸다. 그래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매도 금지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거나 재연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해제를 앞두고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지금 공매도가 일단 주가 하락을 부추기게 될 텐데 주가 하락하게 되면 니들이 책임질래?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네, 국민들은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민주당 얘기죠. 민주당들은 항상 이제 국민들 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은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먼저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꼭 정책들이 또 그렇게만 돌아가서는 또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너무 이제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라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또 다른 말을 보면은 이제 지난해 3월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지금 시장 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왔다. 이것 때문에 또 말들 많았었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니들 이런 것들 또 뭐 이제 제대로 단속 안 하면서 뭐 공매도 금지 풀어놓으면 얼마나 엄청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공매도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네, 공매도는 주가 버블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매맞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되는 이야기. 어디 올라온 게 있다고 지금 여기 어디서 거품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공매도는 뭐 가격 발견, 버블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 거품을 죽인다. 이게 너무 올라왔으니까 나는 매도 쪽으로 베팅을 하겠다. 이걸 순기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론적으로만 들어가면 그게 순기능이 맞죠. 그렇지만 지금 공매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가를 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띄워요. 띄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이 들어가요. 차익 실현 들어갈 때 얘만 차익 실현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공매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에서 빠져나오는 물량, 그 다음에 공매도 치는 물량 해가지고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차익 실현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챙기면 그만이고요. 공매도는 같이 쳤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공매도 수익까지 같이 챙깁니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좋은 것만 보고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나타나고 방어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엄청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공매도 이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순기능, 뭐 거품을 뭐 제거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데 글쎄요. 역시 이론과 실무는 다른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려나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되는 것은 3월 이후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가 12만원 간다라고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9만원 돌파하면서 9만 전자는 갔어요. 그리고 10만 전자 간다, 11만 전자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목표치를 가장 높게 잡은 데가 이제 12만원이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일단 삼성전자를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소식은 많아요.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된 구간, 특히 올해는 주주 친화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같이 물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줄 것이다,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뭐 등등등. 그다음에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주주 친화 정책, 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많이 챙겨 먹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끌어올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12만원 갈 것 같아요. 그죠?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거의 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되게 높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200만원대에 있던 주식이 400만원 목표치를 예상하게 되면 굉장히 높죠. 100만원대 초중반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200만원 넘게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9만원대가 12만원이 간다, 9만원대가 11만원이 간다,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얼마 오르지 않는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올라가면 지금 10만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성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목표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리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조금만 들어가면 목표치 달성이네? 그냥 10% 수익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 주가가 나중에 한 50% 팍 늘어나요. 즉 9만원인데 삼성전자 20만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렇죠. 뭐 20만원이 간다고?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서 확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나와요. 그런 시점들이 항상 상투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실적부터 해서 D램 투자, 파운드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입 아프다, 그죠?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꼭 강조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많이 올라갔을 때 하지 말라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 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잡주가 돼버립니다. 그 좋은 주식을 왜 거기서 사가지고, 왜 거기서 물려가지고, 왜 그 주식을 뺏기게 되고, 나는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항상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나는 지금 기업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 투자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좋은 주식을 사는 거, 수익 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주식, 아무리 싸구려 주식, 기업이 이상한 주식이라도 나한테 수익 내주면 그건 나한테 좋은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현대차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서 손실이 나면 그거는 개잡주란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 포인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를 지금 내가 매수해서 얼마큼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라갔어요. 단기전에 급등했을 때, 이럴 때는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나스닥 급락, 이렇게 되어서 약간 자극적이긴 했는데,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반납하고 좀 내려갔다,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즉, 호재성 재료들이 다시 악재로 살짝 우려감을 받긴 내용들인데,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매도를 재연장하자는 그런 요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 재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네, 금융위에서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욕먹어도 쌀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네, 공매도 재연장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일단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재연장에 대한, 또 공매도 시행 이후에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전략들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비해야 된다. 네, 그죠?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장마 할 것, 홍수 날 것, 그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2만원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가까운 구간에 있는 목표 주가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나가게 되면 이거 상투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가까운 곳에 목표 주가가 들어가 있더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꼭대기에 계속 올라가 있는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 말고요. 밑에서 차근차근 올라갈 주식들, 수익 내줄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왕도를 알려줄 것 같은 수많은 문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알려주려고 한다. 즉, 투자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비밀이 없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여러분, 네, 이거는 정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뭐 특급 비밀, 뭐 엄청난 비법, 대공개, 천만의 말씀 들어가면 쥐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리고 그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 방송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알려드립니다. 다 퍼드려요. 다 퍼드리고 그것은 항상 지금 시점에서 맞는,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런 어떤 방법들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방법이 또 바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눌림목이 맞지만 다음부터는 뭐 이제 첫 번째 양선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은 없는 거야. 대신에 어떤 거냐면 다양한 경험들. 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더라. 자,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더라.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죠. 네, 그 경험. 그 경험은 사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왕도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죠. 돈 주고 경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뭐 적은 금액으로 연습해보고 매매해보고 이거 중요한데 그거 못하겠다. 나 그냥 뭐 어떻게든 빨리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져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법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 매매법이 통했지만 다음부터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밀은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특급 비밀, 특급 비법,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은근히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인다. 자꾸 뭐 이야기한다. 자, 이것만 한번 봐보실래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면 전부 다 야바위예요. 걸리로 들어가면 전부 다 코 묻은 돈 다 뺏깁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항상 주식 투자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많이 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따가 창중시황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